안녕하세요. 미르의 행복지마 삼국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냥꾼도 궁하여 품에 달아드는 새는 잡지 않는 법이다. 여포가 조주에게 패하고 서주로 의탁해 왔을 때 모두가 반대를 하지만 유비는 그런 여포를 품에 품습니다. 유비는 여포가 서주성을 향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참모들이 모여 상의를 합니다. 모두가 여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포는 승냥이와 같은 물이라 언제 배반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비도 참모들의 말을 듣고 고심에 고심을 합니다. 이때 여포는 서주성에서 일사 30리허에 군영을 설치하고 유비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주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당대에 당할 자 없는 만부부당의 용사이었으나 지금은 편히 놓을 자리조차 없는 떠돌이입니다. 신세가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원래 여포는 형주자사 정원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동탁이 소재를 패하고 진류왕을 황제로 앉히려 할 때 형주자사 정원이 반대를 합니다. 동탁의 군대와 정원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동탁의 군대가 여포에게 여지없이 깨집니다. 동탁이 정원의 군사를 깨칠 일을 상의하는 과정에 이숙이 나섭니다. 제가 여포와 한 고향인데 그게 욕망 하나 꾀가 없음을 잘합니다. 그를 금은보화와 명마로 달래면 정원을 버리고 주공께 항복해 올 것입니다. 동탁이 적토마와 한 귀짝의 폐물을 주어 이숙을 보내니 이숙의 말을 들은 여포가 정원을 버리고 동탁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 후에 반동탁 연합군에 쫓겨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를 행한 뒤에 이번에는 여포가 동탁을 죽입니다. 어찌된 일인고 하니 사도 왕윤이 미운계를 써서 의붓달 초선이를 이용하여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은 다음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동탁의 무리를 처단하는데 왕윤은 한치의 용서를 주지 않고 처벌을 합니다. 동탁의 무리 중 이각 곽사 장제 번조가 표문을 올리고 용서를 빌었으나 왕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탁이 그토록 날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 네놈이 도운 탓이다 하면서 목에 상금을 걸고 죽이려 합니다. 넷이서 상심하여 섬서 땅으로 도망하여 각자 산중으로 숨기로 합니다. 이때 천하의 모사 가후가 등장을 합니다. 가후는 원래 동탁 밑에 있었으나 동탁이 가후의 말을 듣지 않자 섬서 땅으로 멀찍이 미리 피해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이각 곽사 장제 번조의 마지막 회의를 하는 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군들이 만약 군사를 버리고 도망다닌다면 정장 따위라도 그대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요 적당한 구실로 섬서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금 거느린 군마를 보태 일을 꾸며본만 못하외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도망은 그때 가도 늦지 않소이다. 넷이서 가오의 계책대로 하기로 하고 왕윤이 동탁의 근거지였다는 이유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곧 장안에서 대군이 와서 이곳을 쓸어버린다더라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헛되이 죽을 바에야 한번 싸워나 보고 죽자. 이곽 곽사 무리에 줄을 이어 군문으로 몰려드니 며칠이 안 돼 10만이 넘게 모였습니다. 장안에서는 여포가 2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각 등 넷이서 여포에게 패전을 한 후에 계책을 의논하는데 가후가 묘책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에서 심리쯤 가면 큰 공터가 나오는데 사방이 절벽이고 네 갈래로 길만 있습니다. 그 공터로 여포를 유인한 다음에 네 갈래길을 하나씩 맡아 철책을 세워 보를 튼튼히 하고
여포를 머리로 하고 머리는 때리지 말고 꼬리, 그러니까 여포의 반대편만 조금 때리는 겁니다. 여포가 쉬려고 하면 네 군데서 일제히 군사를 내시고 여포가 쫓아오면 보에 숨어 나오지 않고 반대편에서 군사를 내어 쉬지 못하게 3일만 하면 여포가 꼼짝 못할 것입니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가우의 계책대로 해보되 안 되면 그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계책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 여포는 3일간 쉬지도 못하고 이각을 치려고 하면 이각무리는 철책대로 숨고 뒤에서 곽사가 달려들고 번조를 치려고 하면 번조무리는 철책뒤로 숨고 뒤에서 장제가 달려들고 군영에 들어와 쉬려고 하면 네 군데서 군사를 내어 달려드니 여포는 3일간 쉬지도 못하고 동분서주 하다가 할 수 없이 전력을 다해 번조의 철책을 뛰어넘어 도망을 갑니다. 이곽 곽사 장제 번조의 무리가 장안으로 가는 길에는 복병을 설치해 놓은지라 군사 태반을 잃고 장안성에 들어갔으나 뒤쫓아온 적도들도 송안으로 물밀듯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니 여포는 장안성을 지킬 수 없게 되어 100여 기만을 데리고 장안성에서 도망나와 함곡관을 넘어 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중원으로 나온 여포가 처음 몸을 의탁하러 간 곳은 남양의 원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술이 여포의 사람들이 배반을 잘하고 믿을 수 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니 다시 원소에게로 갔습니다. 원소도 여포를 믿지 않기는 원술과 다름없었으나 여포의 무예와 용맹이 아까워 받아들여 객장으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소의 수와 장수들을 오만하게 대하면서 충돌이 있어 오래 있지 못하고 상당태수 장양에게로 몸을 의탁해 갔는데 장안성에서 방서라는 자가 여포의 처첩을 감추어 주었다가 여포에게로 보내주었는데 이게 탈로가 나서 방서는 이곽 각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양에게 서신으로 여포를 죽이라고 시켰기 때문에 여포는 여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진료태수 장막에게로 의지해 갔습니다. 여기서 장막의 동생 장초를 통해 진궁을 만나게 됩니다. 진궁의 계책으로 여포에게 군사를 주어 조조가 서주 치러 간 사이에 비어있다시피 한 연주를 도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승승장구하였으나 조조가 돌아와 연주와 복양을 들이치니 여포가 조조의 계략에 말려들어 참패를 당하고 도망나와 이제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진궁이 여포에게 의견을 말합니다. 듣기에 유현덕이 새로 서주를 얻어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니 장군을 박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주로 가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주성에서는 참모들이 모여 여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이 한창입니다. 여포는 당금 무쌍의 영용한 인물이다. 마땅히 성을 나가 맞음이 오르리라. 유비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하며 여포를 맞으러 나갈 제비를 하게 했습니다. 미축이 놀라 말합니다. 여포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자인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들이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서주가 위험했을 때 여포가 연주를 쳐서 빼앗지 않았더라면 조조는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요. 만약 조조가 힘을 다해 서주를 에워싸고 쳤더라면 어떻게 이 서주가 온전할 수 있었겠소. 이제 그가 궁하여 내게 의지하러 함이니 차마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리다. 물론 요비도 여포의 사람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멀리 보면 조조가 언제 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포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서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조조가 서주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유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축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고 장비가 투덜거렸습니다. 형님은 도무지 마음이 좋아 탈이요. 정 그러시겠다면 준비라도 단단히 하도록 합시다. 여포가 불축한 마음을 먹으면 단칼에 베어 버리도록 말이요. 그러나 유비는 그런 장비마저 꾸짖은 뒤 여포에게 성으로 들라는 서신을 보내고는 성에서 심리허까지 나가서 여포를 맞이합니다. 유비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환대를 하자 여포는 은근히 기가 살아납니다. 주하에 이르러 예를 마치고 자리에 잡기 무섭게 지난 일로 생색을 냅니다. 나는 왕사도와 이를 꾸며 역적 동탁을 죽였으나 뜻밖에도 이곽과 각사의 난리를 만나 관동을 떠드는 신세가 되었소이다. 왕사도께서 돌아가실 때 내게 관동의 제후들과 힘을 합쳐 한시를 붙들라 하였지만 제후들은 용납하지 않고 싸움을 일삼으니 실로 아득할 뿐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조조 그 도적이 특히 모질어 서주를 침범하며 사군께서 힘을 다해 도겸을 구하려 하신다는 말을 들었소. 내 비록 힘이 없으나 모진 도적이 어진 자사를 죽이려는 걸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소. 이에 조조의 근거지를 들이쳐 그 세력을 나누이게 하였던 것이요. 하지만 불행히도 적의 간계에 떨어져 군사는 잃고 장수는 꺾였소. 이제 사군께 토항하려 하거니와 함께 대사를 도모해 천하를 바로잡고 싶소. 사군의 뜻은 어떠시오? 마치 연주를 빼앗은 일이 유비를 위해서였던 양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는 듯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도 사군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서주를 관장할 사람이 없어 이 유비가 잠시 맡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장군께서 이곳에 이르셨으니 서주를 넘겨드림이 옳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사의 패인을 가져오게 하여 여포에게 바쳤습니다. 여포로서는 다시 한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한 모퉁이 몸담을 곳이라도 허락하면 다행이라 여겼는데 서주를 통째 넘겨주겠다니 자기 귀를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포의 위인이 워낙 염치없고 단순한지라 한 번 사양함이 없이 유비가 바치는 배인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포가 막 손을 내밀었 때였습니다. 문득 유비의 등 뒤에 얼굴 가득 성난 기색을 띠며 서 있는 두 사람이 여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못마땅해 하던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그걸 본 여포는 속이 뜨끔했습니다. 자칫 패인을 손에 넣기도 전에 목부터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이에 여포는 내밀었던 손을 저으며 사양의 말을 합니다. 유사군의 겸양이 지나치시오. 스스로 헤아리건대 이 여포는 한낱 용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한 주를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되겠소. 그래도 유비가 거듭 패인을 바치려 합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간곡하고 진정이 우러나는 겸양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진궁이 나서서 말립니다. 옛말에 힘센 손이라도 주인을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온후께서 비록 군궁하여 이리로 왔으나 서주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은 털 곳도 없습니다. 부디 사군께서는 의심을 거두십시오. 진궁이 이렇게 말하자 유비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패인을 거두게 하는 한편 큰 잔치를 열어 여포와 그 수하 장졸들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과 터를 마련하여 그들이 마음 놓고 성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여포가 유비의 후한 대접에 답례하는 뜻에서 임시로 정하는 자신의 거처에다 술상을 차리고 현덕과 관장 두 아우를 청했습니다. 유비는 관장 두 아우를 데리고 기꺼이 거기에 응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반쯤 오른 여포가 자신의 감사를 지나치게 나타내려다 그만 일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후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소? 한 집안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으니 마음껏 마십시다. 그렇게 유비와 관우 장비를 후당으로 청해드린 여포는 곧 좌우에 일렀습니다. 가서 마님께 일러라. 유사군께서 오셨으니 모두 나와 절하여 뵙도록 하라고 해라. 처첩을 불러내 절하게 하는 것은 가까운 피부치 사이거나 절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비가 황급히 사양을 합니다. 이 비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여포는 굳이 듣지 않다가 3번 4번 사양하는 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한 집안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현재께서는 너무 사양하지 마시게. 딴에는 한껏 친근함을 드러내는 참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무슨 트집거리가 없을까 하고 기다리던 장비가 그 말을 그냥 들어넘길 리 없었습니다. 고리눈을 휘번덕이며 성난 목소리로 여피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제실의 종친으로 금지오겹이신데 네 놈이 무엇이관데 감히 아우라 부르느냐. 이리 오너라. 나와 300합을 싸워보자. 그러면서 펄펄 뛰는 장비의 기세는 금세라도 칼을 빼들고 여포를 덮칠 듯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실수를 알아차린 여포가 황망하여 어쩔 줄 모르는데 유비가 급히 나섭니다. 네 이놈 이 무슨 버릇이냐. 비록 지금은 잠시 공궁하시나 여기 있는 이 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금에 둘도 없는 영웅이시다. 나를 혈육으로 여겨주는데 감격하여 송구해 할 줄은 모르고 그 무슨 망발이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얼굴로 여포를 달랩니다. 장군께서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 아우가 천지를 몰라 버릇없이구나. 그 본심은 그리 악하지 아니합니다. 유비의 그 같은 말에 여포는 울지도 웃지도 못할 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감한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유비의 너그러움과 겸양이었습니다. 여포가 그리 속 깊은 우인이 못되니 거기에 대한 감격 또한 얼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본 관우도 무얼 느꼈는지 유비를 편들어 장비에게 권합니다. 셋째는 이만 나가보게. 형님께서 하시는 일 아닌가. 관우까지 그렇게 나오니 장비도 더는 뭐라 못하고 도리 없이 방을 나갑니다. 그러나 씩씩거리며 여포를 노려보는 두 눈에는 그대로 흉흉한 불길이 이는 듯 했습니다. 용렬한 아우가 술에 취해 허튼 소리를 한 것입니다. 형께서는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장비가 나가자 유비가 다시 간곡한 음성으로 여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무겁게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또 무슨 욕을 당할지 두렵기도 하고 둔한 머리에는 유비와의 응대에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느낌이 든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보니 술자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동에 식은 술을 몇 잔 더 들이켜다 자리가 파하자 여포가 문 밖까지 유비를 발에다 주었습니다. 유비가 막 여포의 거처를 나설 때였습니다. 장팔사모를 비껴들고 말까지 탄 장비가 바람같이 나타나 유비가 말릴 틈도 없이 냈다 고함을 지릅니다. 여포 이놈 어서 나오거라. 나와 300합을 싸워보자. 여포가 분통을 꾹 누른 채 묵묵히 서 있는데 유비가 노한 목소리로 장비를 꾸짖습니다. 셋째, 어서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어느 앞이라고 함부로 주사를 부리느냐. 관우도 유비를 거들어 장비를 말립니다. 그러나 장비는 유비가 칼까지 뽑아들고 호통을 친 후에야 겨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포는 가만히 진궁을 불러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오래 머무를 곳이 못 되는 성십소이다. 달리 몸을 의탁할 만한 곳을 찾아봄이 어떻겠소? 아니 됩니다. 달리 마땅히 가볼 곳도 없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장군께서 좋은 의지를 찾으셨습니다. 유비는 인의를 재산으로 삼고 있으나 인의란 난세에는 종종 힘이 되기보다는 약점이 되기 쉬운 법입니다. 방금도 유비는 내심 괴로우면서 자신이 내세운 그 인의에 못 이겨 무서운 호랑이 같은 장군을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그 점을 10분 이용하십시오. 더구나 이 서주는 조조의 공격을 받을 것인즉 유비에게는 실제로도 장군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장비란 자가 저렇게 펄펄 뛰고 있고 또 관우란 자도 마음속으로는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눈치이니 그걸 어쩌겠소. 자칫 하다간 자다가 그 둘의 칼에 맞지 않을까 두렵소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내일 유비에게로 가서 짐짓, 작별을 고하십시오. 떠나는 까닭은 유비 때문이 아니라 두 아우 때문이라는 걸 밝히면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비는 장군과 한 집안에 있기는 두려우나 그냥 보낼 처지도 못 됩니다. 어쨌든 제 말대로 해 보십시오. 여포도 달리 길이 없다고 여겨 진궁의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일찍 여포는 수와 몇 길을 거느리고 현덕의 부중을 찾아 작별을 고합니다. 유비가 깜짝 놀라 여포의 소매를 잡으며 묻습니다. 형께서 어찌 이토록 훌훌 떠나려 하십니까? 아우의 대접이 소홀했다면 엎드려 죄를 청할지언정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군께서는 버리지 않고 받아주었으나 두려운 것은 아우님들이요. 두 분 아우님들께서 이 몸을 용납하려 하지 않으니 이 여포는 부득불 다른 데 의지할 곳을 찾을까 하오. 여포는 진궁의 말대로 떠나는 까닭을 밝혔습니다. 유비가 진정으로 송구한 듯 장군께서 가버리신다면 실로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렬한 아우들이 장군의 노여움을 샀으니 마땅히 꾸짖어 사죄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비를 버리고 떠나신다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더니 문득 한 가지 방책이 떠올랐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굳이 이 서주성이 싫으시다면 가까운 곳에 소패란 성이 있습니다. 지난날 제가 잠시 군사를 둔치게 하였던 곳으로 성이 얕고 좁으나 약간의 군사가 머물 수는 있습니다. 장군께서 얕고 좁다 버리시지 않는다면 그 성을 내어 드리겠사오니 잠시 그곳에서 군마를 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양식이며 군수는 제가 뒤보아 드리겠습니다. 여포가 가만히 헤아려 보니 그 길이 가장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군이 두터운 정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고단한 여 아무개는 실로 그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소. 여포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날로 수하군사를 소패로 옮겨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비로서는 여포의 권한을 사지 않고 알맞은 거리에다 붙들어둔 셈이지만 그래도 장비는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연일 투덜거리는 그를 유비가 사냥꾼도 궁하여 품 안으로 따라드는 새는 잡지 않는 법이다. 비록 여포가 실랑 같은 무리라 하나 궁하여 찾아온 걸 어찌 내쫓을 수 있겠느냐. 한편 서주로 쫓겨간 여포가 유비에게 받아들여져 소패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소문은 산동의 조조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조조는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패한 여포가 하필 유비에게로 간 것도 그랬지만 그 여포를 두말 없이 받아들인 유비가 더욱 그랬습니다. 원술이나 원소처럼 굳건한 기반을 가진 인물들도 선뜻 받아들이기를 꺼리던 여포가 아닌가. 거기다가 주제넘게 그를 받아들인 장막 장초 현재는 결국 그가 일으킨 풍운에 휩쓸려
패망하고 말지 않았던가. 유비 역시 너는 범용한 인물이 아니다. 여푸가 같은 맹수를 우리에 가두고 길러 보겠다니. 어리석음이라도 멋진 어리석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지난번 승리의 여세를 몰아 소주를 휩쓸어 버리지 않은 게 후회가 들었습니다. 결코 그럴 리야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유비가 여푸를 길들여 가지고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더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주에 두 호랑이가 들었으니 멀지 않아 풍운이 붑니다. 그 바람은 조조가 계책을 내어 두 호랑이를 싸움을 붙이는데, 그러나 싸우지 않고 화해를 하니 조조가 묘책을 생각해내어 한 마리의 호랑이를 사로잡고 한 마리는 죽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